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에서 복지시설과 유흥시설 등 집단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전남에서는 153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목포와 나주 등 서부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3명의 확진자가 나온 목포의 한 주점 이용자를 전수 검사한 결과 20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시설과 운동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에 대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국에 있는 공공시설 중 흑자를 보고 있는 시설은 전체 10%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자치단체 지원 없이는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에 건립된 전남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민중의 영웅 홍길동의 생가가 조선왕조실록의 고증을 거쳐 복원됐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궁장과 입체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테마파크 곳곳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매년 열리는 홍길동 축제에서는 야영장도 운영돼 복합 기능이 가능한 시설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 VR, AR 체험관까지 만들어 지역 관광과 연계하는 등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장성 구민뿐만 아니라 장성 근교, 지금 광주 지역 사람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홍길동 테마파크는 저희 기존에 구성하고 있는 야영장 그리고 카라반을 참여할 수 있는 오토 캠핑장, 그다음에 저희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저기 청백 한옥까지 많은 분들이 체류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대부분의 공공시설의 이용객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홍길동 테마파크의 연간 이용객은 5년째 꾸준히 2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건립 비용이 기초지자체 100억 원 이상, 광역지자체 200억 원 이상을 들여 설립한 전국 공공시설은 모두 880여 곳. 이 중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곳은 80여 곳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시군에서 내려오는 운영비 덕에 간신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료 입장이고 출연금을 받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흑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상 아니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곳이 많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공공시설은 이윤을 남기는 시설이 아니라는 핑계로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립 초기부터 사전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수익성까지 창출하는 시설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공시설 건립 시에는 지역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고요. 또한 시설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코로나19라는 특수성 속에서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 연계 등 장기적인 자생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탄 발전소인 여수 호남 화력발전소가 폐쇄됐습니다.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라는 지역의 미래 비전에 맞춰 친환경 발전 설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 48년 동안 여수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했던 호남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지난달 말 아름다운 마무리 희망찬 새 출발을 알리며 폐쇄됐습니다. 그동안의 발전량은 14만 5,153기가와트 아워로 지난해 국내 총 발전량의 25%에 해당하는 전력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한전의 여수 광양간 송전선로가 준공됨에 따라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화력 발전 설비를 친환경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예정대로 폐기했습니다. 동서발전은 이미 유휴부지를 활용해 15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철거되는 석탄발전소 부지에도 정부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이나 제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부터 건설되는 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부 전환이 될 것입니다. 올해 전부 철거하고 부지 조성을 마친 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착공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 여수에서는 전기와 열 등의 에너지를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100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가 건설되고 여수 산단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활용해 2024년까지 15메가와트급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준공됩니다. 또 여수시 GS 칼텍스와 함께 탄소 포집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청정 수소의 생산과 활용에 나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COP33 유치를 천명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기치로 내건 올해 더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에 탄소 제로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만은 광양만권의 2050 탄소 중립 실현이 새로운 화두로 던져진 가운데 지역 내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은 올 한 해 더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해 설 승차권이 오는 11일부터 3일간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됩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첫날인 오는 11일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되고 12일부터는 전 국민에게 판매됩니다. 예매 대상 승차권은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6일 동안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으로 1인당 편도 4장, 왕복 8장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오전까지는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전남 서부와 광주도 대체로 구름이 많아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여수가 2도에서 9도, 순천이 영하 1도에서 11도, 광양은 영하 0도에서 11도, 고흥은 영하 4도에서 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영하 2도에서 9도, 목포는 영하 1도에서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바다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박 운항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40분쯤 고흥군 풍양면의 한 야산 주변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헬기 2대와 진화인력 30여 명을 동원해 밭에서 난 불길이 야산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광주공항의 이용객은 대폭 늘어난 반면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공항의 이용객은 215만여 명으로 지난 2021년과 비교해 25%가량 늘었습니다. 반면에 국제선 비중이 높은 무안공항 이용객은 7,500명에 그쳐 2020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여수공항 이용객은 111만 명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습니다. 영산강과 섬진강 등 광주 전남 지역 10개 국가하천의 물 관리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맡게 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영산강과 섬진강 외에 탐진강과 황룡강, 보성강과 광주천 등 국가하천 476km 구간을 이관받아 물관리 일원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업무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비롯해 하천 정비사업과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 하천 점용 허가 등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사회적 기업 등의 자생력 확보와 이를 통한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올해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사업은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로 나눠서 진행되며 모집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